아쉽게도 오후장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흐름 수급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고 외국인과 기관이 그 안에서 선택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도 저희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선주 오늘은 유스타기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전히 국내 증시의 방향성 좀 수급에 네. 달려 있는 걸까요, 대표님? 네, 뭐 좀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엔비디아가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약간 모멘텀이 조금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통화정책회의, FOMC 회의 쪽에 한 2주 정도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만 또 목요일에 좀 크게 밀렸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늘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요일에 이제 전일 미국 증시 하락하면서 같이 동반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저께 이제 미국 증시가 주말에 상승하니까 어제 우리가 지금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좀 미국 증시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자. 그러니까 저는 미국 증시가 크게 뭐 빠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랠리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흐름을 체크하고 싶은 심리가 오늘 좀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관망 흐름들이 좀 연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 휴장 영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과 섹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전장부터 쭉 봤을 네. 때 특정 종목 LG전자에 좀 수급이 강하게 몰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반도체 대형주, 중소형주, 방산 그리고 화장품 여전히 좋고 전력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원전 쪽으로도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는 있는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섹터의 특징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두 외국인 기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단 반도체. 어저께 삼성전자가 막판에 1시간 좀 남겨놓고 플러스 전환하는데 성공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약간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 상승한 부분들이 약간 뭐 이런저런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해석이 좀 분분한데 약간 이제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조금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강한 종목군들이 좀 오늘 좀 상승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분화한다라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방산이라든지 중국 소비주 쪽에 대해서 꼭 이게 뭐 미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간은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 쪽에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에너지 섹터 쪽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잘 가는 섹터는 좋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이 좀 매일매일 지속되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수급 쪽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픽한 종목 가운데 효성중공업이 눈에 띕니다. 오늘 신고가고 네. 뭐 전력, 변압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승계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던데 그쵸. 어떤 상황이에요? 어쨌든 네. 이제 효성그룹이 이제 계열 승계를 지금 이제 뭐 어찌됐든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업주님께서 이제 3월 달에 별세를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나눠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좀 삼형제 간에 약간의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업 승계 리스크, 그러니까 보통 승계를 하기 전에는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도 덜 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계 리스크는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됐다. 더 이상 이제 주가가 뭐랄까 낮은 가격에서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슈가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건설 사업 부분이 있고 이제 변압기라든지 요즘 이슈가 좀 있는 이런 중공업 파트가 좀 있는데 결국엔 중공업 파트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어떤 기대감, 재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보통 이제 기업 분할을 확정 지은 건 아닌데 기업 분할을 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이제 좀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분할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장 마감을 앞두고 효성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지주사. 네. 아무래도 이게 좀 관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네, 좀 근데 네. 어저께 저도 이제 그걸 보긴 했는데 아, 보셨어요? 막판 동시효과 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보셨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다시 되돌려 놓은 거라서 조금은 이게 가끔 이제 꼭 만기일에 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좀 연속성이 띈다라는 모르겠는데 후속 뉴스가 없고 다시 좀 하락한 부분들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승계 절차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약간 지분 경쟁 어쨌든 또 주식 관련된 또 이슈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효성그룹은 당분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반도체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관심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솔브레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삼성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돼서일까요? 조용히 이제 신고가를 오늘도 기록했던데 조금 더 관심 두고 지켜볼까요? 저는 이렇게 신고가를 그릴 때는 네. 저는 관심을 계속 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일거리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그냥 단순하게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저장 자치도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삼성 같은 경우는 비록 HBM에서는 SK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린 상황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도 좀 밀리는 분위기지만 어쨌든 이제 반도체는 게 풍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HBM을 생산하게 된다면 전통 반도체 뭐 D램이라든지 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고 오늘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분들 상승한 종목을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삼성향 기업들 그리고 HBM도 있지만 HBM 말고 뭐 낸드라든지 D램이라든지 이런 레거시 반도체 쪽에 좀 강한 기업들이 좀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해 가지고 어떤 기대감들 계속 있었고, 그러니까 생산이 좀 정상화된다라면 충분히 실적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이라든지 뭐 파운드리 관련해 가지고 식각 관련된 제품들 공급한다는 부분들은 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가격대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지난 뭐 1월, 12월부터 자세히 보면 30만 원 중심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돌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이슈 추적에서도 이재규 본부장이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고 가신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기관이 선택한 종목 삐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크림이 올리브영에 이제 공식 입점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오늘 주가 상당히 강하고 그동안 다른 화장품주들이 갈 때 삐아는 조금 소외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화장품주에 좋을 때 삐아는 못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새내기주여서 새내기였던 것도 있고 또 삐아 같은 경우는 좀 초반에 이제 보호해서 물량, 오버행 물량이 좀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가에 좀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상장하고 나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한 15,000원, 14,000원이 계속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 올리브영에 입점한다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데 삐아 같은 게 약간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가지고 뭐 젊은 세대 뭐 10대, 20대에서 인기가 좀 많다고 하는데 올리브영이라면 또 이제 중국 시장을 또 공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올리브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삐아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약간 보유해서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브영 관련주로 접근한 삐아였습니다. 이제 탑픽 종목을 듣기에 앞서서 지난 5월 2일에 탑픽으로 선정해주고 가신 미코가 목표 주가를 넘어서서 짧게 좀 코멘트를 하고 오늘의 새로운 탑픽 들어볼게요. 네, 그때 이제 SOFC 관련해가지고 미코 계속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에너지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의 이제
고점에서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한 1, 2주 정도 기간 조정 이후에는 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뭐 미코라든지 또 최근에 보면 뭐 태양광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원전도 어저께 같은 게 좋은 상승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총 8개 후보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탑픽으로 꼽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저는 일진전기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 요즘에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진전기는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었던 그러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 좀 덜 올라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전력 솔루션 관련해서 턴키 수주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매출 비중을 본다면 변압기 쪽이 한 40% 정도 그리고 전선 쪽이 한 60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변압기에서 월등하게 나오고 있어요. 전선 쪽은 약간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변압기 매출 영업이익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수주 잔고도 계속 쌓여 있다라는 걸 감안한다면 좀 높게 쌓여 있는 걸 감안한다면 올해 일진전기의 주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위치가 다른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MSCI 스몰캡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면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23,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가격부터는 좀 조정 시 눌림이 나왔을 때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주가가 강해서 목표 주가까지 한 10% 정도의 수익률의 룸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전선 4사 가운데 수익성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기사를 네. 저도 오늘 본 적이 있는데 일진전기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네요. 시선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